제가 이제 여기 실스틸에서 설치를 하고 이것을 다른 컴퓨터에 가져가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컴퓨터마다 이 USB SSD가 그 배정되는 USB 드라이브의 번호가 달라지죠. 뭐 A, B, C, D 에 있으면 C는 아니겠지. C는 보통 시스템 드라이브니까 D가 되거나 E가 되거나 뭐 그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초반에 그 뭔가 작업이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여기 뭐 테이크 오너십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뭐냐면 다른 컴퓨터에서 작업을 한 결과에 뭔가 캐시가 임시 파일들이 있는 경우에 그 파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드라이브에 BM에 BM 9.7, BM1 여기에 보면 이러한 파일들이 있는데요. 이거 습자 컨트롤 네, 그때에서 보면 여기 뭐 RHL 여기 컨트롤 2 그런 것들이 있죠. 마우스 이상하다. 있다. 이런 파일, 뭐 .lck 해서 나오는 파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임시 파일들인데 요것을 그 다른 컴퓨터에서 한 것이 이제 뭐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걸 원래 지우고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컴퓨터에서 만든 게 이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안 지워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고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게 여기에 보면 뭐 테이크 오너십, 즉 그 권한을 내가 가져온다. 뭐 그런 거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뜨고 여기서 실행. 여기서도 이제 그 VM의 위치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 VM의 요건 이제 VMDK죠. 그 VM의 그 디스크. 이것이 이제 여기 우리 실습실에서는 저 같은 경우 D 드라이브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실에 가면 E 드라이브예요. 그래서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걸 또 맞춰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게 확대를 해서 누르면 그래픽이 되네. 이게 이상하네. 이건 아직 잘 모르겠네.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금 줌 프로그램을 깔아서 왜냐하면 윈도우의 줌은 이상하게 자꾸 화면 프리즈가 걸려서 다른 프로그램을 쓰려고 했더니 이게 또 사용법을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어쨌든 브라우즈 해가지고 그 위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하게 이제 폴더 위치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BM1 디스크 밑에 BMDK 파일 열어서 실행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도 이것이 복사된 건지 아니면 뭐 무브된 건지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그냥 카피 잘 모르면 여기에 카피라고 하라고 그랬죠. 네.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뭐 그냥 오케이 넘겨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하고요. 실행이 되면 네, 화면이 이상하게 깨졌지? 네, 로그인 됐죠?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직접 로그인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시큐어쉘 원격 접속을 해서 할 수도 있겠죠. 시큐어쉘 원격 접속을 위해서 이제 터미널 열어서 여기서 시큐어쉘로 접속합시다. SSH 192.168.5.128번 저 같은 경우에 하고 앞에 JSL를 이렇게 붙여서 골뱅이 해도 좋고 아니면 이제 옵션으로 추가를 할 수도 있어요. 사용자를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옵션은 뭐 앞에 해도 좋고 뒤에 해도 좋은데 이런 식입니다. -L 즉 로그인을 뭘로 할 거냐? JSL로 할 거다. 이렇게 하면 되죠. 똑같아요.
JS3 골뱅이나 아니면 -L JS3 옵션이나 이거는 요 앞에 와도 좋고 이 IP 주소 뒤에 와도 좋고 상관은 없습니다. 시큐어 쉘 명령의 뭐 사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여기서는 일단 yes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됐나요? 로그인? 혹시 안 된 학생 있나요? 다 됐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작업 중에 이제 여기 히스토리를 좀 봅시다. 히스토리에 했던 것 중에 히스토리, 2주차 실습 히스토리. 여러분들 히스토리를 꼭 남겨두세요. 이제 이게 어떤 것이 뭐가 있나 봅시다. 그래서 JS1을 추가를 했고요. 그죠? 유저 애드. 그래서 이제 JS 패스워드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시큐어 쉘 로그인을 해봤었죠, 아마도. JS1으로. 그 다음에 이제 ID 해서 JS2의 ID와 그 다음에 그룹 이런 것들을 받고, 이걸 본 이유는 이제 이 JS2가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를 보기 위한 거였고, 아마 기본적으로 JS2가 설치된 것은 이제 관리자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윌 그룹에 추가로 속하게 돼 있었고, 그 윌 그룹에 소속된 사용자들에 대해서 sudo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설정이 sudoers라는 파일에 있었죠, 그죠? 파워포인트 자료에 보면 나오지만, 그래서 보면 이제 윌 그룹에 대해서 모든 곳에서 모든 IP 주소로 설정된 호스트에서 모든 커맨드를 모든 사용자의 권한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이 돼 있었고, 그래서 JS2가 sudo라는 명령으로 이제 루트 사용자의 권한으로 실행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예.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이런 명령을 썼는데 이것도 이제 sudoers라는 파일의 권한이 일반 사용자 즉 others죠. others는 JS2로서는 읽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파일 권한에 대한 얘기였죠, 그죠? 파일 권한에 대한 얘기였고, 그래서 파일 권한상 JS2가 읽기 권한이 없으니까 이것도 이제 sudo로 그 명령을 실행해야 된다. 네, 그랬었어요. 이거 잘못했죠? 이거 sudo will인데, 이 grep will인데 슬래시가 잘못 들어갔죠. 이걸 본 거는 이제 이 sudoers 파일의 권한을 보기 위한 거였죠.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제 당연히 이제 이 리눅스의 명령을 실행할 때 알고 있어야 될 그런 기본 사항들을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1학기 때 다 1학년 때 했었던 내용인데 또 잊어버린 학생도 있고 복학하면서 또 기억이 안 나는 학생, 수강 안 하는 학생 여러 가지 그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려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JS2가 윌그룹에 속했고 그 윌그룹이 권한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JS2 원의 명령 히스토리는 이제 JS2를 추가해봤는데 이건 이 sudo가 안 됐었다. 왜? JS2는 이제 윌그룹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 ID 해가지고 보니까 윌그룹에 속하지 않았었다. 그러니까 JS2를 만드는 sudo 명령을 실행할 수 없었다 하는 것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일반 사용자를 즉 JS2 사용자를 윌그룹에 추가하려면 어떻게 하냐 하는 거죠. 윌그룹에 추가하면 아까 sudoers 파일에서 보듯이 여기에서 명세에서 보듯이 윌그룹 사용자는 모든 명령을 모든 사용자의 권한으로 실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용자를 윌그룹에 추가시키고 싶다 하면 다음과 같은 명령이 필요하다 이거죠. 여기에 파워포인트 자료에 이제 48페이지에 보시면 있죠. 그 부분이 이겁니다. 전체 화면 놓고 여기 보시면 이제 유저 모드라는 커맨드인데 이것이 이제 유저에 대한 뭐랄까 그 그룹이나 아이디나 뭐 이런 그 정보들을 수정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유저 모디피케이션의 약자겠죠. 그래서 유저 모드 JS2 여기선 JS2라고 했는데 우리는 JS2는 이미 윌 그룹에 속하니까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건 이제 JS2
원에 대해서, 즉 윌그룹에 속하지 않은 JS2 원에 대해서 한번 그 윌그룹에 속하도록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이 이제 이겁니다. 유저 모드 JS2 그래서 -ag 명령으로 윌 그룹. 그래서 -ag 명령은 뭐냐면 -add 그룹이라는 소리예요. 이 사용자를 JS2 우리는 지금 JS2 원 사용자를 할 건데 JS2 원 사용자를 이제 그룹에 추가해라. 어떤 그룹에? 윌 그룹에. 그 소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해봅시다. 여기서는 이제 JS2가 해야 되니까 여기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다르냐 하면 여기서는 지금 루트로서 실행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루트로서 실행을 한 거예요. 여기 로그인할 때는 여기서는 JS2라고 해놓고 실행을 루트로 해버렸군요. 요 프롬프트가 이렇게 달러가 나온 게 루트란 뜻이죠. 여기서 일반 사용자는 이렇게 달러가 프롬프트가 이렇게 달러가 아니고 샤프. 일반 사용자는 달러. 그 다음에 루트는 샤프죠. 그래서 이건 지금 루트로 로그인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루트가 아니고 JS2로 로그인했으니까 sudo 해서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sudo 유저 모드 JS2 add group will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JS2가 아니고 우리는 JS1이죠. 지난주에 추가했던 사용자에 대해서 윌 그룹에 추가시켜라.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패스워드는 JS2 사용자의 패스워드다 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이 명령, sudo 명령을 실행하는 게 누구냐? JS2죠. 지금 현재. 그래서 JS2에 암호를 넣는다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성공을 하고 나면 이제 JS2 1의 ID를 보겠습니다. ID JS2 1 해서 보면 이제 지난 시간에는 아마 이 사용자가 유저 ID, 그룹 ID 여기까지는 같은데 그룹이 JS2 1에만 있었을 거예요. 소속이. 뭐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미 과제가 아니고 수업 시간에 실습한 내용을 이렇게 캡처해서 과제로 제출했으니까 그 텍스트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되죠. 요게 없었을 건데 이제 추가가 됐죠. 그러면 이제 그 sudoers의 요 라인 etcmd sudoers 파일의 이 라인에 의해서 윌 그룹의 사용자들이 모든 IP 주소에서 모든 사용자의 명의로 모든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 여기 다 all의 뜻이 그런 거예요. 왜 all이 세 개냐? 이게 이제 이 sudo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IP 주소이고요. 지금은 all이니까 이 시스템의 IP 주소가 뭐든지 간에 다 가능하겠죠. 이 괄호 all은 실행할 대상 명령, 대상 사용자 누구의 명의로 실행할 거냐 하는 거고 sudo 하고서 이제 -u 해서 원래 sudo -u 하고 여기에 뭐 루트 이런 식으로 루트 사용자의 명의로 실행한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루트 사용자 명의는 생략을 해도 그냥 디폴트가 루트 사용자예요. 어떤 다른 특정 사용자의 명의로 하려면 sudo -u 해서 누르면 여기 JS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ID를 줄 수 있는데 그럼 이 사용자의 명의로 명령이 실행이 돼요. 즉 그 실행하는 사용자가 JS2가 되는 거지. 이 명령을 실행하는 사용자가. 근데 이게 이제 생략이 되면 바로 명령어를 여기다가 입력하면 그냥 루트로서 실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는 이제 그걸 제일 많이 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실행이 허용되는 명령. 여기서 all이라는 건 이제 시스템에 있는 모든 명령을 다 그렇게 그 사용자의 명의로 실행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JS1도
이제 루트의 명의로 사용할 수 있다, 명령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거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한번 명령을 하나 실행해 볼게요. 일단 사용자를 JS1로 전환을 해야 되겠죠, 그죠? 사용자를 전환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여기서 시큐어 쉘 로그인을 또 해도 됩니다. 여기서 다시 SSH 해서 -L JS1 그래서 192.168.5.128 이렇게 VM1으로 다시 접속을 168이 아니고 1168이 됐네. 이렇게 해서 다시 로그인을 해도 되고요. 아니고 이제 여기서 지금 이 사용자를 JS1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죠. 네. 전환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전환을 하려면 sudo라는 명령, su라는 명령을 써서 마이너스 하고 JS1 이렇게 하면 사용자 전환이 일어나요. 다른 사용자로 다시 전환이 되는 거죠. 우선 이걸 하기 전에 지금 who am I 그래서 내가 누군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who am I 명령으로 지금 이 사용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JS1이죠.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su-js1 이렇게 하면 이제 사용자를 JS1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암호를 또 물어보는데 이때의 암호는 JS1의 암호가 아니고 이제 내가 사용자 전환을 할 그 사용자의 암호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JS1의 암호를 입력을 해줍니다. 해주면 이제 사용자가 전환이 됐고요. 그것은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프롬프트에 보면 이 프롬프트 앞에 아이디가 나오죠. 그 아이디를 가지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디를 해서도 아이디 명령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유저 아이디 1001번 아까 JS1는 1000번이었죠 아마 어디 있죠? 아이디 안 했었나? 네, 아이디 했어. 안 했었나? 안 했군요. 아이디 명령을 안 했었군요. 그래서 JS3에 1000을 봤었어야 되는데 아이디에서도 지금 현재 사용자 아이디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who am I 똑같이 해서도 볼 수 있죠. 이제 JS1이 됐죠. 그죠? 그러면 지난주 실습할 때와는 달리 이제 JS1도 sudo 명령이 실행이 가능해졌다. 왜? 얘도 밀그룹에 속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한번 뭐 sudo로 할 수 있는 명령어 중에 ls-l 그래서 아까 etc 밑에 sudoers 파일을 보면 지난주에서도 봤었다시피 이 파일의 내용을 볼 권한이 일반 사용자는 없다. 즉 루트 사용자의 권한, 그 다음에 루트 그룹의 권한, 그 다음에 루트 사용자도 아니고 루트 그룹도 아닌 others의 권한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요게 리드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죠. 이렇게 R로 돼 있으면 리드 권한이 있다. 마이너스로 돼 있으면 리드 권한이 없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others 즉 JS1도 others에 속하고 리드 권한이 없다. 그래서 리드를 할 수 없는 게 맞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파일의 내용을 이제 이 사용자의 권한으로 보려면 그냥 JS1 사용자의 권한으로 보려면 그냥 보면 돼요. 딴 거 없이. 예. 어떻게 보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캣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특정 패턴만 보려면 그래프로 해서 볼 수도 있죠. 우리 했었던 명령어랑 그냥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프로 볼게요. 그래서 그래프 해서 etc 밑에 그래프에서 우선 패턴을 will이라고 주고 will이라는 패턴을 이제 etc 밑에 sudoers 파일에서 찾아서 그 패턴이 있는 라인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하면 이 사용자 JS1이 이 파일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명령이 실패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허가 거부죠, 그죠? 그러나 이제 이 사용자도 will 그룹에 속하니까 sudo로서 루트의 권한으로 실행할 수 있다.
sudo 하고 뭐 또 이 명령을 쳐줘도 좋지만 바로 이전에 실행한 명령은 뭐 다시 타이핑을 하는 것보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뭐 블럭 복사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바로 이전에 실행한 명령은 그냥 느낌표 두 개로 바로 이전 명령어의 그 패턴을 대신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건 이제 쉘의 기능입니다. 쉘. 해서 보시면 이제 바로 sudo grep will etc 때 sudo else 명령이 실행이 되고 이제 이 루트의 권한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jsli1의 패스워드를 묻죠. 지금 현재 사용자의. 그래서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이와 같이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지난주에 추가했던 사용자, 일반 사용자의 권한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용자를 실제로 그 sudo 명령으로 이제 다른 사용자의 권한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will 그룹 소속 추가 이것들을 해봤고 그 결과를 확인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근데 뭐 잘 안 된 거 있나요? 없나요? 오케이, 이렇게 좀 해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이 콘솔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콘솔이라는 건 이 화면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 VM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터미널이 콘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로 따지면 이게 컴퓨터의 키보드 모니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직접 연결되어 있는 키보드 모니터.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이거는 이제 원격 터미널이죠.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된 거죠. 물론 둘 다 이 내 컴퓨터 안에 창으로 보이지만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물론 지금은 IP 주소가 이 내부에서만 쓸 수 있는 거라서 그렇지만 이건 이제 브릿지로 IP 주소를 바꾸고 연결을 바꾸고 IP 주소를 바꾸면 이제 실시간 어디서든지 이 VM에 접속할 수 있어요. 다른 컴퓨터에서 시큐어실이라는 걸로 접속이 가능하죠. 뭐 가능하다면 우리 학교 어디서든 공인 IP 주소로 여러분들 VM에 이제 시큐어실로 접속이 가능하죠. 여기다 켜놓고 저기 어디 다른 데 가서 실행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원격 접속. 그게 가능한 것이 이 가상 네트워크 터미널이고 이거는 여기 와서 이 VM이 있는 곳에서만 할 수 있죠. 진짜 컴퓨터가 있는 물리적인 터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우리가 콘솔이라고 부르죠. 그럼 콘솔도 그냥 한 대가 있는 게 아니고 콘솔 터미널도 여러 대가 있다 이거야. 여러 대를 선택해서 쓸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이것도 지난 학기에 해봤죠. 그죠? 그래서 뭐 chbt라는 명령을 써서 1번에서 6번까지 이제 연결되는 터미널을 지정해 줄 수 있어서 다 전환해 가면서 쓸 수 있다. 작업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터미널 여러 개 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텍스트 모드의 터미널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그래픽 모드 터미널까지 그래픽 유저를 추가하면 그래픽 모드 터미널까지도 쓸 수 있다. 전환하는 방법은 chbt나 아니면 Ctrl Alt F1에서 F6, 일단 Alt 누르고 왼쪽 오른쪽 화살표 눌러가면서 이제 터미널 번호를 전환할 수 있다. 번호는 1번 터미널부터 6번 터미널까지 있다. 그래픽 터미널이 있으면 뭐 7번 터미널까지도 있든가 아마 아니면 1번 터미널이 그래픽 터미널이 되든가 그건 뭐 설정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해요. 어쨌든 할 수 있다 뭐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원격 접속 이제 해봤죠 우리가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설정 현황 확인 이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볼 게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면서 했지만 IP 주소 확인이죠. 우리는 서버로서 이제 네트워크 작업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소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연결이 되는지 그것을 테스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뭐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작동이 되도록 설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고 우선 여기에서 jsli로 일단 빠져나가겠습니다. jsli 그래서 빠져나가려면 exit 명령으로 아까 전환했던 사용자를 다시 복귀를 할게요. 그럼 다시 jsli가 되죠. whoami 해보시면 jsli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작업을 jsli에서 할게요. 왜냐하면 자꾸 사용자를 바꿔서 하면 히스토리가 자꾸 분산이 돼요. 왜냐하면 히스토리가 사용자별로 남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히스토리 명령을 실행해 보면
GSLE 1에서 실행했던 히스토리가 안 나와요. GSLE 1에서 사용한 그 히스토리는 GSLE 1에 로그인해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빠져나오기 전에 GSLE 1에서 히스토리를 한번 해서 그 결과를 보고 빠져나오는 게 더 좋긴 했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왜냐하면 히스토리를 계속 남겨둬야 되니까. 그 히스토리를 남겨두면 좋은 게요. 나중에 그거 제미나이나 이런 데다 올리면 내가 사용했던 명령어들을 딱 그 뭐 카테고리별로 요약을 하고 걔네들의 기능도 설명해주고 뭐 그런 것들 다 정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공부할 때 되게 편하죠. 그죠? 또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을 쫙 긁어서 또 제미나이에 올려서 내가 한 작업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했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줘. 뭐 PPT를 정리해줘. 아니면 뭐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정리를 잘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아주 편하게 활용할 수 있단 말이죠. 참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 거 보면. 어쨌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긁어서 붙여놓고 잊어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내가 뭘 했었는지 다시 한번 복습도 하고 또 뭐 실습할 때도 활용하고 내가 안 될 때 왜 안 됐는지 이전에는 어떻게 해서 됐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보고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공부를 할 때 매우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J3로 왔고요. 여기서 이제 IP 주소를 확인해 보죠. 그러면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지금 이제 현재 많이 쓰는 명령은 이제 IP 명령을 많이 쓰거나 뭐 아니면 NMCLR 이쪽을 쓰는 추세이고요. 이 ifconfig는 이거는 상당히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명령이에요. 심지어 유닉스라고 하는 그 리눅스의 모태가 되던 70년대에 개발된 OS부터 사용하던 명령이에요. 그래서 꽤나 오래됐는데 대신 뭐랄까 꽤나 오래됐기 때문에 유명하고 누구나라기보다는 좀 어쨌든 유닉스 리눅스 계열을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웬만큼 다 아는 명령이고 친숙한 명령이지만 조금 뭐 통일성이 없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IP 명령으로 가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IP 어드레스 명령이 있고 IP 라우트 명령이 있고 이렇게 다 IP 하고서 또 뒤에 어떤 옵션을 줘서 그 네트워크와 관련된 정보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ifconfig 명령은 보시면 이제 이렇게 ifconfig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또 추가적인 다른 정보를 보려면 뭐 route-n 이런 식으로 명령어들이 다 별개의 명령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명령을 외우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요즘은 그래서 이렇게 같은 명령을 가지고 뒤에 옵션을 달리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명령을 좀 단순화시키되 옵션으로 그것을 처리하는 거죠. 물론 요즘은 뭐 아시겠지만 그 AI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렇게 명령어를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봤었던 그 서버, 그러니까 제가 그 보여드린 것 중에 이제 그걸 자동화시키는 뭐 어떤 앱을 만들어서 그냥 GUI에서 윈도우에서 하듯이 GUI에서 그냥 설정을 해버리면 딸깍딸깍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게 그렇게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은 아예 에이전트라는 걸 두죠. 그래서 에이전트한테 말로 해라 그러면 예를 들면 IP 주소 알려줘 하고 뭐 말로 하든지 아니면 타이핑하면 그냥 자연어로서 이렇게 말로써 하면 그 안에서 자기가 에이전트가 알아서 필요한 명령어를 실행해서 그 결과를 나한테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최근에 나오는 그런 뭐 오픈 클로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줄 수 있는 그 최신의 이제 AI의 그 수준으로 된 것 같아요. 이전엔 그런 것들이 에이전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챗GPT한테나 뭐 이런 데 물어보는 거죠. IP 주소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명령을 실행해야 돼? 그렇게 물어보면 이제 명령을 가르쳐 주면 내가 명령을 실행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다 이거지. 챗GPT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오픈클로우한테 챗에서 여기 챗은 뭐 에이전트를 연결해서 예를 들면 뭐 텔레그램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텔레그램에다가 그 오픈클로우 에이전트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야, 이 시스템의 IP 주소를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알아서 자기가 명령 실행해서 결과를 돌려주는 그런 방식이 됐죠. 네. 어쨌든 이거 시간이 또 딴 데로 샜는데 그 추세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어쨌든 뭔가를 AI 시대가 됐어도 뭐 프로그래밍의 그 뭐 중요성이 줄어들었다 하는 얘기도 있고 뭐 이제 할 게 없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 결국은 IP 주소를 알아야 되는 건 난데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잖아요.
에이전트가 알아서 자기가 그냥 할 일 없이 IP 주소를 확인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시키는 게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왜 시킬 것이냐. 어떤 필요성들은 결국은 내가 있는 거지 AI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I가 자기가 알아서 뭐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뭐 막 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이것으로 어떤 걸 해야 될지, 그 결과로 무엇을 얻을지, 그건 사람이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AI를 가지고 더 편하게 쉽게 할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예전보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내가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공략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더 얼마나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예전에는 하고 싶어도 명령어를 몰라서, 프로그래밍을 몰라서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상상만으로 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말았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AI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든 구현을 하거나 아니면 시켜서 자동으로 알아서 하게 하거나 할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얼마나 다 덜 잘 시킬 수 있냐, 그게 중요해진 거죠. 그게 이제 본인의 두 가지 가치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시킬 것이냐를 다른 사람과 차별화해서 만들고 생각해내고, 그것을 더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의 능력이라는 게. 쉬었다 합시다.